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교수님이라고 부를게요. 교수님 설명을 잠깐 네. 약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세 가지 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OS10dev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커뮤니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폰이 나와서 아이폰 맥 개발자 하던 분들이 아이폰 개발 기술을 많이 전파를 했거든요. 애플 기술들을.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쪽 책도 내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 이제 모바일 개발사를 하나 차려서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조용히 접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개발자 측면도 하나 있고, 세 번째로 최근에는 이제 NHN 넥스트에서 모바일 전공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iOS 교수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드로이드를 가르쳐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맡은 건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으면서요, iOS 쪽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내에서 iOS 시장은 죽었죠. 근데 그게 국내에서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시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플 개발자, iOS 개발자로 활동을 하시는가요가 첫 질문이었어요. 네. 이 iOS 개발자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폰 개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개발 환경이거든요. 1984년도에 잡스가 쫓겨나서 넥스트를 만들었을 때 그때 만들었던 개발 환경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고요. 오브젝티브란 C라는 언어가 86년도에 만들어져서 20년 동안 아무 활동이 없다가 아이폰 나온 이후로 오브젝티브 C가 지금 사용률 3위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 생태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성숙한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저는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적으로는 시장이 많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iOS가 가지고 가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발사 입장에서 측면에서 보면 해외 마켓이 분명히 아직 살아 있는 거고, 해외 마켓을 보는 개발사라면 iOS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iOS를 배움으로 해서 모바일 개발 환경이나 맥 개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레임워크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있고요. 그럼으로써 개발자들이 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iOS 시장 국내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국내 iOS 상황하고 해외 iOS 상황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갤럭시가 90%가 넘고, 갤럭시가 넘는 게 아니죠. 안드로이드 시장이 90%가 넘고, 그리고 iOS가 이제 8%, 7%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또 매출로 봤을 때도 국내 iOS는 단말 자체도 적지만 수익 구조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iOS 개발사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북미 시장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북미 시장 이외에 일본과 유럽 시장이 나머지 한 30~40%가 되고요. 한국에서 탑 20에 들더라도 수익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놓고 iOS 개발하는 것 자체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개발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거는 최근에 카카오톡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카오톡 게임 카테고리에 탑10 안에 든 걸 보시면 절반이 아마 CJ 걸 겁니다. 대기업에서 NHN과 CJ 같이 대기업 퍼블리셔들이 다 게임도 다 먹고 있고, 카톡의 게임 업체들도 최근엔 수익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반면에 해외에서는, 북미에서는 특히 북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미는 안드로이드 iOS가 거의 반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반 정도 되는 거에 있어서 iOS의 수익 비중이 한 7~8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랑 국내랑 상황이 굉장히 반대로 뒤집혀 있는 상황이고요. 앱 다운로드 규모나 마켓 규모로 보면 세계 탑10 안에 들어요. 한국 마켓이. 하지만 유료율 구매율을 따지면 90%가 다 90% 이상이 무료 앱만 받고 유료 앱 구매 용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김정인 같은 경우는 OS10 데브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커뮤니티 내에서의 그 얘기들은 어떠세요? 요즘 최근에 그 애플 개발자가 뭐 사업자 등록을 다 요구한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 이제 우리 애플 개발자들 몸값이 올라갈지도 몰라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네, 요즘 저한테 문의 오는 그 기업체에서 전화 오는 전화들은 대부분 iOS 개발자 좀 구해달라는 전화 꽤 많거든요. 그만큼 iOS 개발자들이 굉장히 귀해졌고요. 그리고 그런 귀해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물어볼 사람도 굉장히 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와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하지만 그 자료가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들이 분명 iOS7이나 저조차도 iOS7 포팅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의 업무가 바쁘시다 보면 국내 개발자분들은 일에 업무에 적용하고 나면 공유를 잘 못하세요. 커뮤니티 활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앞으로는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내에서 어떤 그 커뮤니티 활동,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걸 다시 재공유해서 그런 같은 삽질을 두 번 더 안 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인식상으로 그런지 아니면 공유할 것이 없다. 사실은 개발자분들이면 여기 다 스택 오버플로우 가서 열심히 보십니다만 해결하면 고마워 그러고 뒤로 돌아서 끝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필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커뮤니티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거를 기반으로 오픈소스를 만들던가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오스텐데브에서는 솔직히 그 이런저런 강의 세미나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좀 더 끌어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저희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특히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시고 모임에 나오셔서도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뒤풀이 가면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모임을 뒤풀이를 먼저 할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맥주를 먼저 먹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강의하는 식으로 세미나 활동도 하고 뭐 이제 저희 커뮤니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번역서도 내고 책도 내고 이런 분들을 책을 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스터디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까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검색해서 답을 찾고 빠져나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자꾸 커뮤니티에 더 끌어내고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게 제가 약간의 요즘 느끼고 있는 소명 중에 하나고요. 또 선배 개발자라면 후배 개발자들한테 그렇게 자기의 경험 얘기해주고 또 그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끔 유도해주고 네, 그런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뭐 NSN 넥스트에서 교육 활동도 하는 거고 온오프라인에서 세미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팅도 하고 책도 좀 소개해드리고 네, 활동도 많이 해서 제가 바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 그냥 모바일 앱 개발 그냥 혼자 개발하면 되는 게 다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다 서버가 있고 아니면 뭐 디자인이 좋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모바일 앱이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NHN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신다 그러면 자 오브젝트 C만 열심히 배우면 앱이 나올 거야 라고 가르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개발자 특히나 모바일 개발자가 갖춰야 될 소양이 뭐냐라고 아마 학생들한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걸 여기서도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 NHN 넥스트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철학 중에 하나는 네, 일반형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만들자는 게 사실 저희 비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 인재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S사에서 융합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6개월 만에 찍어낸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분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라는 말 자체도 되게 어색해서 제가 생각하는 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만 잘하는 개발자는 아니거든요. 뭐 분야 하나만 잘하는 개발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융합형이라는 거의 전제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균형이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잘할 수 있으면
하드웨어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네. 모바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백엔드 서버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모바일 앱을 만들려면 모바일 앱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UX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어떤 경험을 주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지. 모바일 컴퓨터는 항상 커넥티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바일 개발자는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iOS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기술들을 조금씩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융합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6개월 만에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넥스트에서는 그거를 3년 동안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부족할 것 같아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iOS 개발자를 제가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는 아키텍처가 좀 더 잘 돼 있어서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좀 더 재밌고, 물론 iOS 개발자들끼리 모이면 네, 애플 욕 엄청 합니다. 네, 어제도 iOS 개발자분들 모여서 iOS 7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버그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바일 개발자는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요. 백엔드를 모르고서는 모바일 개발을 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어떻게 잘 써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다 자르고 그냥 모바일 개발만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조금 첨언을 드리면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바일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하면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었잖아요. 웹브라우저도 컴퓨터 앞에 있었고. 근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는 사실은 자신의 환경, 컨텍스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센서들로. 그래서 그 센서들과 연결하는 것들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 더 고민할 게 많은데, 거기다가 하나의 더 고민. 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버랑도 계속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이 그 팔스닷컴이라고 하는 백엔드 회사를 샀죠. 근데 그게 모바일 개발자들도 백엔드 몰라도 백엔드를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게 그 개념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비싼 가격에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금 백엔드에 대해서는 아마 넥스트에서도 모바일 개발자 얘기하면서도 그쪽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또 자꾸 전 질문 내서 계속 뽑아내는데,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얘기, 솔직히 여기 아이폰 들고 계신 분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데 아이폰 앱들은 솔직히 이뻐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성능은 잘 모르겠는데 아 이뻐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개발자가 그걸 모르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넥스트에서 가르치실 때 그 디자인 쪽도 따로 이렇게 모바일 개발자를 위한 디자인 교육이 따로 있나요? 과정으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UX나 뭐 시각화 쪽 관련된 전공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넥스트는 좀 그 과목을 설계할 때 기존 과목들대로 토픽들이 나눠져 있지만 융합형으로 설계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수업 자체도 그런 UI 과목 하시는 분들, 백엔드 하시는 교수님들, 그래서 한 과목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업에서 iOS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디자이너와 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 iOS 7에서 멘붕을 일으켰던 부분 중에 하나는 UI 킷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네, 물리 엔진이 들어가면서 디자이너들에게 물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시대가 돼서 네, 굉장히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UI 킷 그 다이나믹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서 네, 뉴턴이 만들어 놓은 중력 법칙을 픽셀 단위로 재설계를 해놨어요. 100 x 100 픽셀짜리를 100픽셀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거를 1G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걸 선언을 해놨거든요. 그게 떨어지는 100픽셀 떨어지는 거를 네, 그런 걸 디자이너한테 설명해서 네, 앞으로 이 애니메이션은 이 2G만큼 떨어지게 빠른 속도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디자인이 점점 디자인이 아니라 앱 자체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단 개발하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도 그걸 같이 개발하는 거고, 개발자도 같이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가야지 디자이너가 다 만들고 주세요, 기획자가 다 만들고 주세요, 이거는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모바일 앱은 특히나 더 같이 붙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사실은 이제 개발자가 디자인도 할 줄 알고 뭐 기획도 할 줄 알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배우기 쉬운 게 뭘지는 잘 모르겠는데 융합형이라는 게 실제로는 모든 걸 다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도 포토샵 깔고 일러스트레이터 깔고 디자인 좀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 지금까지 질문했던 것들 좀 섞어서 합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바일 개발자가 되는 그 방법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개발자 그러면은 기술적인 것만 뭐 API를 잘 쓰고 프레임워크 툴을 잘 쓰고 이런 것만이 다는 시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도 저는 iOS 개발자분들 계시지만 안드로이드도 좀 같이 공부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도 iOS 프레임워크도 좀 들여다보고 그 아키텍처를 보시면 또 다른 해안을 얻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디자이너 분들 뭐 다른 프레임워크 쓰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트워킹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 얘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융합형으로 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런 거부감을 없애고 나면 조금 더 그 열린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자기 실력도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디자인을 직접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지에서 아마 디자인을 다 하실 수는 없을더라도 저도 뭐 간단한 건 그냥 디자이너 분들한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단 제가 툴 돌려서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친하게 더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모바일 시대 앱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자꾸 기획자분들, 네, 다른 개발자분들하고 디자이너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고 이런 컨퍼런스나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개발자로서의 그 필요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융합형으로 많은 것들을 익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만 딱 이쁘게 만든다고가 그러니까 기능만 동작하게 만들면 이제 사람들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획적인 관점부터 UX 디자인까지도 다 고려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다 고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과 얘기를 해서 그걸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지2지 저도 들으니까 좀 짜증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같이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